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가 한국거래소의 어떤 IPO 계획이나 목표치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화랑을 겪고 있어서 IPO 시장이요. 이게 과연 연말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저희가 한번 연말에도 짚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정말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연말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목표치가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정말 IPO 시장이 아직도 좀 뜨거운지 취재기자와 함께 직접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권부의 최종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초반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매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IPO 상장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좀 이렇게 핫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요즘에 좀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기업 공개를 꺼려하는 회사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일단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통상 이제 IPO 같은 경우는 연말이 될수록 좀 이렇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상장을 강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네. IPO 예정 기업들 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만 지금 13일이잖아요. 예. 근데 벌써 6개나 이달에만 상장을 했어요. 네, 요즘에 좀 많이 네. 했어요. 하루에 막 2개씩 하고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12월에는 좀 더 하루에 2개씩, 3개씩 이렇게 상장하는 사례도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가 이번 주에 2,000이 깨졌잖아요. 네. 이제 거의 지금 1,970이고 코스닥도 조금 회복하다가 이제 또 그렇죠. 오늘은 좀 부진한 모습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 이전에 신규 상장했던 기업들의 주가도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투자자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역시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래도 지수가 잘 나오고 그리고 그 해당 업황이 오히려 좋을수록 그 IPO 기업들도 좀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약간 주춤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노파심에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래도 역시 연말이다 보니까 11월 그리고 12월에 더 몰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기업 얘기들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당장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요즘에 올해 초에도 그랬고 약간 여름에 주춤하다가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네. 한미약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 엄청나게 핫하게 달아오르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MG메드가 역시 바이오 업체로서 또 상장 앞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바이오다 보니까 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조금 어려운데 좀 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DNA 칩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요. 이제 분자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질병을 이제 유전적으로 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회사고요. 일단 MG메드는 코스닥 상장사 마크로젠의 자회사입니다.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체외 수정란 그리고 이제 신생아 그리고 태아 그런 이제 염색체의 돌연변이를 이제 DNA 칩에 놓고 이제 반응을 시키면 네. 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요. 지난해 12월에 이제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6억 원, 영업이익은 3억 원. 그렇게 영업이익이 많지는 않은데요. 기술 특례 상장으로 이 부분을 좀 적용을 받아서 상장을 했고요.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강호영 MG메드 대표 한번 인터뷰 영상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MG메드는 이제 DNA 칩을 기반으로 하는 분자 진단 전문 회사입니다. DNA 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로 2.5, 세로 7.5의 유리기판 위에다가 이제 DNA 조각을 심어 놓은 것인데 이제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한 번의 검사로 한 수백에서 수천 가지 이상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제 차세대 진단 기술로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G메드는 이제 이 DNA 칩 기술을 이용해서 태아라든지 신생아 그리고 수육난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전 질병들을 검사하는 제품을 개발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MG메드에 대해서 대표 인터뷰 영상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역시 앞서 말해준 것처럼 역시 느낌이 있었나 봐요. 바이오 업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어려워할 것이다 얘기를 해줬는데 DNA 칩 기반의 분자 진단 사업 하는 순간 그래도 어렵다 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쉬웠던 부분이 MG메드는 코스닥 상장사 마크로젠의 자회사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는 데는 좀 수월하실 것 같고요.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구조나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도 분명 보수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MG메드의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도 계속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아무래도 요새 중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요. 바이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MG메드도 향후에 이제 중국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중국 정부가 일자녀 정책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MG메드 쪽에서는 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일단 공모주 청약 좀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 아무래도 이제 한미약품 그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이 좀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있죠. 예.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경쟁률이 1,350대 1, 증거금이 1조 9천억이 예. 몰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어젠가요? 카메라 모듈 제조하는 나무가 예. 어제 이제 상장을 했는데 네네. 나무가 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주 청약 당시에 1대 1이 안 됐었습니다. 첫 미달 사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MG메드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거는 타이밍이 좋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거의 막연한 기대감까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 업체로서 역시 청약 경쟁률도 1,350대 1을 기록했다는 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NS인데요. 사실 NS 어떤 기업인지 어떤 업체고 어떤 업종인지 감도 안 옵니다. 좀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NS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용 그 설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12월에 코스닥 상장 예정 기업이고요. 일단 1999년에 설립이 돼서요.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 폴리머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일괄 수주 턴키 방식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회사고요. 이제 여러 이제 공정 중이 그 반도체 이제 그 2차 전지 공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패키징 공정 그리고 디게싱 공정에서 10여 개 유닛을 일괄 제작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이제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완샹 회사가 또 있고요. 예. 계속해서 이세용 NS 대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주 거래가 이제 지금 국내보다는 해외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7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해외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 가다 보면 이제 회사의 그 대외 신인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 주 경쟁 업체가 이제 일본의 캐논이기 때문에 캐논은 자체의 브랜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캐논과 저희 NS가 경쟁할 때 회사의 그 대외 신인도가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코스닥 상장을 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 대외 신인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를 하는 거고요. 네, 이제 방금 들으신 것처럼 NS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해외 비중이 높은데 코스닥 상장사가 되면 이제 대외 신인도가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상장 후에 그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공모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증축하는 부분이 있고 뭐 연구 개발, 신사업 또 준비하는 게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 사용할 예정이고 상반기 매출액은 185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 2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 부진 때문에 좀 기업 가치를 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네. 우려도 있지만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좀 상장을 강행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또 투자자분들은 또 투자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또 경제 전반에 보면 또 자본 시장을 넘어서 경제 전반에 좀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상장이 좀 경제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NS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도 좀 최종근 기자에게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멘트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태진 인터내셔널이 원래 상장을 하기로 발표를 했었는데 상장 철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모습까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공모가가 아무래도 예상치보다 너무 하회를 하는 것 같다 보니까 이렇게 철회 소식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시장이 부진해서 그런 건지 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공모가가 좀 만족하지 못한 수준에 네. 이렇게 좀 수요직이 나온 것 같고요. 일단 태진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면 어떤 회사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그렇죠. 태진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면 좀 힘들 것 같고 사실 우리가 루이 까토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이제 루이 까토즈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과거에 이제 1990년부터 이제 그 프랑스의 루이 까토즈의 라이센스로 이제 제품을 생산하다가 2005년에는 아예 이제 이 브랜드를 사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를 사서 계속 루이 까토즈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당초에 이제 이달 말이죠. 말에 그렇죠. 이제 예.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지난 이제 며칠 동안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좀 공모가 예상보다 좀 낮게 형성이 되면서 예. 상장을 철회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철회 신고서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요.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 예측을 실시했으나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재반 여건을 고려해 근본 공모를 추후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예.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만 공시 사항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것도 태진 인터내셔널과 관련해서는 없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것이 이런 만약에 상장을 철회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대로 나 상장할래 했다가 상장 철회할래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이익 같은 거 없을까요? 이게 이제 실제로 청약이 돼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납입을 했다면 이제 좀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한 거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거기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철회해도 뭐 구체적으로 뭐 좀 복잡한 절차는 없고요. 예. 보통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런 거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걸 한번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자유롭게 상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이 뭐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네, 제가 그건 좀 확인을 해서 예, 다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네네네. 그런 어떤 유효 기간이 있는데요. 그 안에만 다시 한번 상장을 한다면 굳이 큰 번거로움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요 예측이 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상장을 좀 철회하면서 다음으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안에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언제쯤이 될지는 그때가 돼서 또 소식이 들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장 기업들과 함께 오늘 상장 철회한 소식 방금 나왔던 태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증권부의 최종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장 철회 소식도 나타났고 그리고 지수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축축 처지는 하루 그리고 축축 처지는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식사라도 맛있게 하시면서 힘내시고요. 주말 동안 푹 쉬신 다음에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